최근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의 네로라 하는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달성하기 위해 팽팽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기존에 수입하던 소재들을 완벽에 가깝게 국산화시켜버린 기적을 이루어낸 데이어 이번엔 중국을 상대로 기적을 이루어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모든 숙제를 끝냈다 라는 말이 나오며 한국과 손을 잡는 국가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선전하는 와중에 일본에서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거 창업자가 조선은 상대하지 마라 라고 발언했던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며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외 반응과 함께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일본인들의 자긍심을 고조시키는 기업으로 유명한 혼다가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일본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혼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인 것이 업계 인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법인 설립 시점과 지분 비율, 공장 용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대 40기가와트시, 즉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기준으로 매년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입니다. 혼다는 자국 배터리 업체 GS 유화사와 배터리 합작사 블루에너지를 설립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을 주목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혼다가 도저히 한국의 배터리를 쓰지 않고는 전기차 시장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는 그 유명한 파나소닉이 있다고 떵떵거릴 땐 언제고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혼다는 반세기 이상 F1 레이스에 참전해왔지만 얼마 전에 철수하며 몰락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53년의 역사를 가진 12100 시리즈가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에 굴복하며 생산 종료된 데다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스포츠카 SU160 또한 2달 만에 생산이 종료되어 일본인들에게 번번이 실망을 안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혼다가 한국의 LG와 손을 잡는다는 사실이 유출되자 열도는 난리가 났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일본의 역사 깊은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한국에 공장을 지으러 줄을 서는 상황에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의 상징인 혼다까지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의 자긍심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관련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혼다 기술연공업 주식회사. 하필이면 LG솔루션이랑 손잡다니 앞일은 개나 주라는 건가요? 눈앞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 정도까지 일본의 배터리 메이커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쪽이 심각하다. GM의 배터리 계획은 LG와 일심동체, 혼다의 EV 계획은 GM과 일심동체이므로 혼다의 배터리의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실망했다. 2040년에는 100% 전기화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전기화의 파트너로 LG라니. 최근 혼다는 F1 철수나 수많은 자동차의 생산 중지 등 충격적인 게 너무 많다. 혼다 소이치로에 조선은 상대하지 마라를 잊은 걸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혼다가 한국의 고개를 숙인 것은 끝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한국과 협상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의 배터리 산업은 산소호흡기만 달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이 토요타, 혼다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번 LG에너지 솔루션과 혼다의 협업 체결로 인해 안 그래도 좁았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인데요. 결국 혼다는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혐한을 조장하는 상황에 일본인들의 욕받이 신세가 되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은 꺾인 지 오래라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 CATL의 시장 지배력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CATL을 압도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생산 능력 확충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ATL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성장했지만 자유 경쟁이 본격화하면 장기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주력하는 고밀도 고품질의 NCM, NCA, NCMA 배터리가 중국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올해부터 LFP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LFP 배터리는 중국이 주도해왔다는 건 유명하죠. 하지만 지난해 테슬라를 비롯해 포드, 폭스바겐 등이 LFP 배터리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국이 진심으로 달려든다면 국내의 기술력으로 여태 중국이 가지고 있던 LFP 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고도 남는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관련 보도에 대해 어차피 한국은 배터리 소재 중국 거 쓰지 않냐 라며 조롱했는데요. 확실히 기존의 한국에서는 소재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온 게 맞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작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에 대한 탈중국의 실현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몰랐습니다. 12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 광산업체로부터 5년간 전기차 배터리 250만 대 분량의 수산 화리튬의 원재료 리튬 정광 70만 톤을 공급받기로 확정됐는데요. 이로써 수산 화리튬 공급망 안정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을 뿐더러 한국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어 중국산의 대체제를 찾으려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을 상대로도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생산 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최대 배터리 업체인 ACC 또한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동원해 국내 소부장 업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배터리 셀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까지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서면서 장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여력이 없고 일본도 파나소닉 대응에 한창이며 중국은 신뢰를 주기 어렵죠. 유일하게 배터리 소부장 대응이 가능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죠. EU 지역은 20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 및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미 한국은 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까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한 해가 끝나자마자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을 꺾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148만 9,118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986년 엑셀을 수출하면서 미국에 진출할 당시에 혼다와 브랜드 발음, 로고가 비슷해 혼다 짝퉁이냐는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혼다를 넘어서게 되었죠. 심지어 10수년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은 근래 수년간 급성장한 한국의 현대, 기아차 모델들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시장도 함께 커져 어느새 아세안 국가들 중 3, 4위권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은 베트남에서 일본을 점차 밀어내고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왔지만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토요타만큼은 오랜 세월 동안 베트남에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현대차가 토요타를 밀어내고 처음으로 판매량 1위를 찍은 데에 이어 2021년도 1위를 찍게 되었죠. 1월 12일 베트남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인 2021년에 베트남에서 7만 518대를 판매했습니다. 토요타는 6만 7,533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베트남 경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한국에 대패한 것에 대해 한국이 또 한 번 기적을 이루어냈다 라며 해외에서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해외의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높은 판매 가격 때문에 일본의 경차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오토바이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으로 인해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강자들인 일본 브랜드들의 변화가 너무 느려 실적이 급락하고 있죠. 1980년대만 해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산차 업계들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로열티를 지불하여 미쓰비시의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거나 엔진을 수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제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을 꺾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기술 잠재력으로 우뚝 선 한국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